근데 또한 동시에 인간의 관계를 싫어합니다. 그걸 좋아하지 않아요. 그게 죄의 근원 아닙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의심 많고 거짓말하는 분으로 보였던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그리고 사람 만날 때 타고나기를 의심 많고 거짓말 많이 하는 사람 만나고 싶어요? 별로 만나고 싶지 않은 거죠. 죄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바꿔놨거든요. 하나님이 거짓말하고 두려움 많은 분으로 진짜 아담과 하와의 눈에 보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눈을 돌린 거였죠. 그 다음에 일어난 사건이 뭡니까? 아담과 하와가 부부싸움합니다. 하나님 아담에게 묻죠. 왜 그랬냐? 아담이 하와 탓을 그래서 부부싸움은 성격 문제가 아니에요. 성격은 비슷해도 싸우고 달라도 싸웁니다. 부부싸움은 그 근원에 인간에 대해서 믿지 않고 불신하는 죄의 문제가 또 사실 있거든요. 우리가 처한 딜레마인 거예요. 관계도 존재이기 때문에 관계를 떠나서 살 수는 없어요. 동시에 벌거벗으면 부끄러울 걸 두려워하거든요. 내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면 사람들이 나를 거부할까 두려우니까 또한 관계 가운데 거하는 걸 두려워해요. 청년사역을 제가 한 2008년부터 시작을 했어요. 남서울교회 선배 출신 사역 때부터 시작해서 쭉 이어왔는데 실제로 이런 딜레마가 있어요. 어떤 딜레마가 있냐면 어떤 친구들이 기존 교회에서 우리 공동체 너무 사귐이 없어. 우리 공동체 너무 공동체가 부족한 게 같아. 이런 고민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친구들에게 더 깊은 수준의 나눔을 요하는 공동체를 직접 소개시켜주기도 합니다. 왜냐면 한계를 인정해야 될 때가 있긴 하거든요. 그러면 너는 이쪽 공동체랑 가보는 거 어때? 그토록 평상시에 공동체를 말하고 사귐을 말해왔는데 막상 그런 공동체가 눈앞에 다다르는 순간 사람들이 흠집해요. 평상시에 했던 고백대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순간 주춤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딜레마가 다 있는 거예요. 공동체를 원하지만 또한 동시에 그렇게 깊어지는 공동체를 달갑게 생각하지 않아요. 사람은 옆에 있어야 되겠는데 자기를 정직하게 드러내고 있는 걸 원하지 않거든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뭐냐면 권력이에요. 권력의 핵심은 그거죠. 사람을 옆에 두는 거예요. 그런데 정직하게 만들지 않아요. 사람이 관계적 존재이기에 옆에 사람은 있어야 되겠고, 그런데 자기를 정직하게 열어서 보이긴 싫고, 그래서 만들어낸 거짓 사기, 사이비 관계, 이게 권력이에요. 이런저런 장치들로 자기 옆에 사람을 두려고 하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는 숨쉬는 공기와 같아요. 우리 본능적으로 이걸 알아요. 내가 무엇을 하면 다른 사람들이 날 좋아해 주는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으면 내 곁에 사람이 있는 줄 압니다. 그것이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 학벌이기도 하죠. 내가 가지고 있는 학벌, 학교의 이름이 사람들이 나 자체는 싫어하지만 내가 가진 그것 때문에 내 곁에 머물러 있게 만드는 거죠. 혹시 그게 외모일 수도 있어요. 사람이 나에 대해서 마음은 열지 않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외모 때문에 내 곁에 머물게 할 수도 있습니다. 때는 그게 돈이 될 수도 있죠. 그게 권력이라는 것 자체가 일어나는 장치는 너무 다양해요. 하지만 그 모든 장치에도 불구하고 본질은 동일합니다. 자기를 정직하게 열어보진 않아요. 하지만 무엇 때문인가 내 곁에 머물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열등감을 빚든 우월감을 빚든 그런 관계 없어요. 사람을 사랑하지 않지만 사람은 곁에 둬야 되는 거죠. 이게 가장 직접적으로 여러분의 시기에 드러난 게 이성교제예요. 사실은 잘 생각해보면 이성교제가 필요해서 남자 여자 만날 때가 있죠. 그 사람이 좋고 정말 그 사람이 좋아서 이성교제를 시작하는 게 아니라 남들 다 사귀고 있는데 나 혼자 솔로 소리 들으면 기분이 나쁘거든. 나도 여자친구 남자친구 있어야 될 것 같거든. 그래서 만나는 거예요. 그건 그 사람이 좋아서 만나는 건 아니죠. 왜 만나는 거죠? 자기가 뒤처지지 않았다. 내가 뒤처진 인간 아니다. 이걸 입증하기 위한 남들 권력의 도구예요. 그래서 남들 다 연애한다고 같이 연애 시작하면 진짜 불행해지는 거거든요. 한 사람과의 사귐을 권력으로 물들어서 그 끝에서는 모두가 기뻐할 수 없는 사귐으로 끝나고 봅니다. 어쨌든 이런 권력이 일어나는 장치는 정말 다양해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 권력이라는 공기 속에서 거의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게 제가 좀 어렵게 말로 해서 그렇지 우리의 일상에서는 너무 익숙해요. 저희 집에 아들, 딸이 있거든요. 집에서 어떤 일이 펼쳐질지 상상이 좀 되세요? 제가 편애하지 않으려고 엄청 노력을 하지만 정말 쉽지가 않아요. 아들, 딸이거든요. 누가 제일 속상해 할까요? 저희 집에 둘째. 둘째는 제가 집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온몸으로 표현을 해요. 아빠 나 좀 봐줘요. 아빠 내 말 좀 들어줘요. 이거를 자기가 표현할 수 있는 모든 몸짓과 언어로 계속 자기 표현을 해요.
근데 저는 노력은 많이 하지만 본능적으로 제 눈은 어디가 있죠? 제 막내딸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말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눈은 저기 보고 있는 일들이 펼쳐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엄청 노력도 많이 하고 인지적으로 둘째에게 더 잘해줘야지. 근데 사랑하죠. 제가 둘째 사랑하죠. 근데 여러분, 사랑이 가는 것과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것 사이에는 사실 긴장이 있어요. 맞죠? 그런 노래 가사가 있죠. 어떻게 사랑이 노력으로 되니, 맞죠? 사랑하지만 이런 걸 보면 각자가 어쨌든 인정받기 위한 자기 권력의 장치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이게 언제 드러나느냐? 여러분 혹시 처음 사람 만날 때 자기소개 어떻게 하세요? 그거 보면 알아요. 누군가를 처음 만났어요. 그 자기소개를 해야 돼요. 보통 자기 소개를 처음 할 때 사람들은 그냥 자기 이름부터 말하지 않죠. 앞에 뭔가를 걸어요. 소속이든 어떤 단체든 뭔가를 걸고 자기를 소개합니다. 자기 자신으로 자기를 소개하지 않아요. 무슨 말이죠? 그냥 자기를 오픈하진 않아요. 가지고 있는 무엇인가로 자기를 덮어서 소개합니다. 근데 그때 쓰는 도구가 뭐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여러 권력의 장치 중에서 자기 몸값을 그나마 가장 많이 올릴 수 있는 걸로 대부분 자기를 소개합니다. 서울에 다니는 친구들은 굳이 학교를 묻지 않았어요, 제가요. 근데 입이 근질근질해요. 그래서 소개를 시키면 소개를 어떻게 할까요? 학교 이름으로 소개하는 경우가 다 많습니다. 이른바 대한민국 학벌사회 속에서 이름을 대면 알 수 있는 대학에 다니는 친구들은 자기소개를 할 때 자연스럽게 대학으로 자기소개합니다. 사실 그 대학이 아니어도 자기를 소개할 수 있는 장치가 너무 많잖아요. 근데 굳이 그 대학으로 자기를 소개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가 사회가는 대학부에서는 제 새가족팀에 룰이 있어요. 새가족부에서 절대 학교를 묻지 않아요. 왜냐하면 한 사람을 처음 만나는데 학교가 아니고도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거 너무 많거든요. 직장인이면 없고 대학생이면 어때요? 대학원생이면 어떻고 그냥 나이를 물어보는데 나이도 조심스럽게 물어봐요. 왜냐하면 남자들끼리 처음 만날 때 뭐 물어보죠? 또 남자들끼리 처음 만나면 뭘 물어봅니까? 본능적으로 나이를 물어봅니다. 나이를 물어보면 권력이 나와요. 내가 반말할 수 있는 사람인지 존댓말 써야 될 사람인지. 보통 형제들 사이에서는 나이라는 것이 이런 권력의 관계의 제일 중요한 얘기로 사용되거든요. 나이도 잘 묻잖아요. 근데 그러면 친구들이 처음에 당황스러워해요. 학교도 말하지 않고 나이도 말하지 않으면 자기를 소개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사실 할 수 있어요. 그거 아니더라도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말할 수 있는 장치들 너무 많은데 우리는 본능적으로 자기의 몸값을 가장 많이 올릴 수 있는 것으로 자기를 드러내요. 그리고 이것은 누군가의 자기 소개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전에 살아가던 교회에 이제 그 서울대 섹시 소개했던 이제 명언이라는 게 있었어요. 제가 그런 친구들에게는 처음부터 물어봐요. 내가 네 이름 많이 팔고 다닐 테니까 실명으로 팔고 다니더라도 이해해주라. 그래서 제가 팔고 다녀도 기분 나빠하지 않거든요. 이 친구 나서 소개했어요. 저는 서울대학교에 재학 중인 이 명언입니다. 이렇게 소개했어요. 한 10분 지나서 그 친구에 대한 인상이 무엇이 남습니까? 물어보면 사람들의 다수는 이 명언을 기억하지 않아요. 이 명언을 별로 기억하지 않습니다. 먼저 기억되는 건 뭐죠? 서울대. 아, 그 새로운 친구 서울대 다닌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자기를 처음 소개할 때도 그리고 누군가의 첫 소개를 들을 때도 그 사람의 가치를 가장 많이 올릴 수 있는 걸 사용하기도 하고 듣기도 해요. 여러분, 이게 자기소개뿐 아니라 인간의 일상 속에 아주 보편적이에요. 먹는 것도 마찬가지죠. 대학교에 가면 식당 여러 개가 있죠. 보통 대학교 안에, 종합대학 안에는 식당 여러 개가 있어요. 지금은 여러분이 대부분 온라인 수업 중이어서 감이 좀 떨어졌겠지만 오프라인으로 학교 다닐 때 생각해봐요. 대학이라는 공간 안에서 각 사람의 권력이 어떻게 드러나죠? 아주 간단해요. 점심시간에 어느 식당을 가는지 보면 압니다. 제가 졸업했던 대학은 대학 다닐 때 학교 식당이 1,300원짜리부터 15,000원짜리가 있었어요. 학교 안에 식당이. 점심시간이 되면 각자 신분을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친구들이 어느 식당으로 가는지 보면 그 친구가 속해 있는 사회적, 경제적 단위가 드러납니다. 중고등학교 때 옷이 그러하죠. 대학교는 잘 모르긴 하겠어요. 저 옷을 원체 안 사입는 편이어서. 제가 졸업했던 포항 지역은 고교 비평준화 지역이었어요. 진짜 웃긴 게 뭐냐면 시내에 가면 교복을 입고 나오는 고등학생과 죽어도 교복을 안 입고 나오는 고등학생 갈립니다. 특정 학교 학생들은 굳이 시키지 않았어도 그렇게 불편한데도 굳이 교복을 입고 나옵니다. 이게 단순히 그 옷이 추위와 더위를 가리기 위한 장치인 건가요? 그렇지 않죠. 그 옷 속에는 자기 사회적 신분을 이미 드러내고자 하는 욕망들이 비춰져 있고 굳이 그 옷을 입는 것이 자기에게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싶으면 굳이 귀찮은데 사복을 챙겨와서 시내에서 사복을 갈아입고 입는 거예요.
그게 이런 일들이 저희 세대는 그렇게 했지만 여러분 세대에서도 인간의 일상적인 식의 문제, 의복의 문제, 이 모든 곳에 기본적으로 권력이라는 장치가 비어있고 이 권력을 통해 사람이 누리고자 하는 건 자기를 정직하게 드러내보긴 싫지만 옆에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이비가 말이죠. 이런 맥락에서 대한민국 안에 이 땅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의 일관된 고민은 관계예요. 10대 때도 10대의 관계 문제가 있고 유치원생들에게도 물어봐요. 뭐가 제일 힘든지. 관계 문제가 힘들대요. 좋아하는 친구 안 늘어진다고 삐지기도 하고. 초등학생들에게도 물어봐요. 학교가 왜 가기 싫은지. 친구들. 중고등학교 시기 왜 힘들죠? 또 친구들이지. 20대 시기 실제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를 옮기거나 교회 안 나오는 친구들이 안 나오는 이유의 80%는 관계 문제예요. 진짜로 하나님이 안 믿어지고 복음이 안 믿어져서 교회를 옮기는 게 아니라 이런 친구들은 아예 세가족반을 거치지 못하고 교회를 안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가족반을 거치고 어느 정도 교회에 정착했다고 생각했는데 1년 정도 지나서 교회를 떠나는 친구들이 실제 있죠. 왜 떠나죠? 다른 거 아니에요. 여기서 무엇인가 다른 관계를 기대했는데 여기도 별거 없잖아요. 기대했던 관계를 경험하지 못했을 때 사실은 핵심은 관계예요. 사실 많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날 때 마지막 핵심 그거였던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경우에요. 담당 사역자의 설교가 마음에 안 들어도 견디긴 해요. 그런데 진짜 정직하게 마음 가는 사람 없으면 그때 또 교회 옮기거든요. 저도 교회를 옮기는 친구들을 만나면 마지막 질문이 그거예요. 네가 마음 나눌 사람이 남아있니? 없다고 하면 제가 정직하게 이거는 너 개인의 아픔이기도 하지만 우리 공동체 실패이기도 하고 제가 사과를 하고 이왕 물개를 떠날 것 같으면 더 좋은 길을 소개시켜줘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갈 교회까지 제가 또 안내해주고 하거든요. 30대가 되면 별거 다른 것 같아요. 직장인들이 왜 직장 힘들어하죠? 일 때문에 아니요. 관계 문제. 40, 50대 분들 왜 괴로워하십니까? 다른 거 아니죠. 자녀들이 내가 기대했던 것만큼 행동하잖아요. 또는 가정에서 관계 힘들어집니다. 제가 있는 곳도 서문교회잖아요. 도시 중산층 지역입니다. 한 번씩 보면 기가 막힌 건 가정에서는 이혼 직전의 관계인데 교회에서는 좋은 부부처럼 쇼윈도 부부를 행사하시는 분들이 저희도 있으세요. 아마 어느 교회나 다 있겠죠. 정말 고통이고 불행 아닙니까? 예배, 주일이라는 공간에서조차도 자기를 드러낼 수 없고 혹시 자기의 이미지가 나빠질까봐 가면을 쓰고 권력으로 사랑을 만나는 것. 생각해보면 관계가 우리에게는 곧 천국이자 관계가 곧 지옥이에요. 희노애락을 얘기하면 가장 기뻤던 거 어떤 일을 이뤘을 때가 아닙니다. 가장 슬펐을 때도 어떤 일을 마쳤을 때가 아니에요. 잘 생각해보면 우리 희노애락의 정점에 뭐가 있냐면 관계가 있습니다. 어떤 관계 속에서 가장 기뻤고 어떤 관계 속에서 가장 슬펐어요. 관계가 우리에게는 천국과 지옥이며 희노애락의 그 구체적인 모습이었던 거죠. 조금 길게 서론을 얘기했지만 제가 하나 얘기를 한 겁니다. 관계 문제는 20대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여러분의 평생을 좀 고민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살아온 것으로 보아 우리 이에 대해서 세상이 주는 답은 아주 간단해요. 권력을 가져. 권력 가지면 너의 곁에 사람이 머물 거야 라고 말해주는 게 세상의 방법이에요. 고등학교 시기, 중고등학교 시기 공부해라고 말하는 말의 목적 핵심 그거였던 거예요. 핵심 그거였던 거죠. 그걸 가지고 있으면 너 옆에 사람이 머물 거야. 20대 시기 직장이나 취업에 대해서도 주위에서 많은 분들이 조언을 할 거예요. 근데 그 조언의 끝에 있는 게 뭐냐면 사실은 그걸 가져야 너가 홀로 고립되지 않을 거야. 권력으로 사람을 거느릴 거야. 결혼 문제 앞에서도 마찬가지고 자기 집 장만하는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이 모든 문제에 대한 사회적 답변의 핵심은 권력을 가져라. 그러면 네가 내가 외롭지 않을 거야. 거기에 대해 사람이 있을 거라는 게 세상에 말하는 복음인 거죠. 그리고 우리조차도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다면 이건 비극인 거예요.